네, 여러분들. 네, 언제 들어도 되게 기분 좋은 음악이다. 그죠? 예, 또 오늘, 이제 어제와 연결해서, 델링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좋은 하루에, 그죠? 171페이지 보시면,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의 설계. 요 이제 어제 저희가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아마,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내가 인지를 한 것과 실제 이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갭이 사실은 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내가 인지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눈에 보이고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혹시 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내용을 인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가 되었을 때 야, 이거는 이제 거의 의식에서 무의식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안 하고는 내가 너무 찝찝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 세븐 헤빗에서 계속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진도가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을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이튿날은 1하고 2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2하고 3이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3하고 4 진도 나가고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계속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내용을 조금 추가하고 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조금 추가하고 이래서 내가 앞에 했던 그 인식의 부분을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계속 나에게 인지시켜주는 형태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저희가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인식을 했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의 설계.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근데 어떻게 두 번이 창조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당근의 형태로 창조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정신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채찍의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을 붙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채찍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따위로 해서는 제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아메 사업가니까 내가 아메 사업자로서 내가 이따위로 해서 3년 뒤에 뭐가 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돼. 근데 그 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저는. 뭐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엄마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괜찮은 와이프 혹은 내가 정말로 자식 노릇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내 내가 정말로 목표한 내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어떤 나의 모습, 내 라이프 스타일,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나는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날짜를 딱 정했다 했죠. 근데 그 날짜를 정한 거를 역순해 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액션 정도로는 그게 되는 것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내 엔딩 끝을 가보고 나서 오늘을 이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요걸 좀 더 하고 요걸 좀 더 하고 뭐 요렇게 하는 형태의 채찍형으로 창조해 보는 것이 저는 이제 저하고는 좀 맞는 스타일이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 이제 해피엔딩인 그 우리의 그 목적지를 가지고 충분히 내가 너무 행복해서 오늘의 이 정도는 뭐 하고 싶은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의 설계에서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두 번 창조된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하나는 실제 현실로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창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기 설계인가 다른 사람의 설계인가. 설계도를 그릴 때 내가 자기에 의해서 그렸냐 다른 사람이 그려줬나 내 인생 설계인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일 것인가 의존적일 것인가 자신의 주도성에 의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나의 주도성에 의해서 설계를 그리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 설계도는 100%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려진 설계도겠죠. 요거. 그래서 내가 정말 독립적으로 했는지 의존적으로 했는지. 자, 읽어보면 모든 사물이 두 번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고. 그러나 모든 첫 번째 창조물, 우리 정신적 설계의 첫 번째 창조물이 의식적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식적인 설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알고 있었던 정답처럼 생각했던 거. 이 의식이죠. 정답처럼 생각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회에서 나에게 정답처럼 얘기해 줬던 거. 그런 의식적인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 생활의 첫 번째 창조인 인생 목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내가 정말 그 엔딩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죠. 열심히는 사는데, 성실히는 사는데, 나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의 70대, 90대, 100세, 내 죽음이 자각이 안 되는 거죠. 해보려고 해도. 자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각을 했어. 알겠어. 아,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살면, 평범하게 살겠네. 저는 딴 건 몰라도 건강이나 경제에 대해서 평범하면 절대 안 된다. 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평범한 것은 보통 70세, 75세 됐을 때 무릎 뭐 수술하는 거 거의 다 그때 합니다. 왜? 그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리고 평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이 대학 갈 때 학자금 대출 받는 거 평범한 거, 평범한 거.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걸 인지했어. 그런 자각을 했어. 자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각은 했어. 자각은 했는데 거기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내 때문인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영향력의 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 여건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방향을 결정하도록 나는 내 인생인데 운전대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운전대를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자각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자각했지만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게 뭐 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탓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운전대를 타인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거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족, 친지, 다른 사람들의 각본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반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요가 보시면 돼요. 내가 반사적인지 주도적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주도성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각본들은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칙에서 나와야 됩니다. 원칙에서. 어떤 원칙?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원칙. 주도성의 원칙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이것들은 우리의 나약함, 다른 사람에 대한 의타심, 수용과 사랑에 대한 욕구, 소속되려는 욕망,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려는 욕구,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어떤 다른 사람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인가.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중요성을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운전대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욕구들 때문에 내가 내 운전대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 예를 들어 음, 반사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운전대를 내가 주는과 동시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어떤 삶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운전대를 타인에게 줬어요. 그러면 내가 조수석에 타거나 뭐 뒷좌석에 타고 있는 차는 내 인생은 세월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조수석일 수도 있고 뒷좌석일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내가 운전대 잡은 사람이 아니니까 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참아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렇게 운전대를 준 사람은요, 견뎌야 돼요, 그거를. 근데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쁘든 슬프든 뭐 힘들든 힘들지 않든 기꺼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수용하고 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는 굉장히 힘들고 누구는 물론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 인지하지만 힘들지 않게 느끼는 기꺼이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냐? 첫 번째 창조를 여러분의 주도성을 가지고 했느냐 혹은 타인에 의해서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시간이 쌓인 것과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일에 시간이 쌓였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뭐 이게 천차만별이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의 이제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의식했든 못했든, 그리고 통제를 했든 못했든 간에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창조가 이미 존재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충분히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내가 첫 번째 창조를 해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이미 존재하는 행동으로 존재해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혹은 다른 사람들 주위 환경,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창조물인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이 두 번째 창조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창조물인 이 설계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인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창조물을 검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것도 참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다? 자아의식.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아의식을 할 수 있는 본능이라 해야 돼. 뭐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동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나를 제3자처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동물과 사람이 다른 첫 번째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거를 제3자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나를 의식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첫 번째 창조물을 창조해낸 것이 주도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상력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검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창조의 각본을 스스로 다시 쓰게, 이것도 주도적인 거죠.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자아의식 도대체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검토해서 다시 행동해서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습관일은 당신이 바로 창조자임을 일깨워주고 습관이 주도성, 내가 주도성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바로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D를 선택할 수도 있는 우리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창조할 수 있다. 무조건 이 일에는 A밖에 없어.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나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D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십니까? 여러분 다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습관 2는 그걸 실제 행동으로 함으로써 그 첫 번째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창조자고 창조물인 것이.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 있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반사적인 사람은 이러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나 때리면 바로 때리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바로 욕하고 이게 이제 반사적인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장난친 거 기억납니까? 저는 이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누가 내한테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걸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반사 이랬던 거 기억나요? 어릴 때. 그게 되게 저는 초등학교 때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 반사 이렇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반사적인 사람인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한 걸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 반사 이렇게 하는 거. 니 뚱뚱해 반사 이러면 지가 나한테 뚱뚱하다고 한 게 반사가 돼서 자기가 뚱뚱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반사시켰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이 반사적인 사람은 공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고 반사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공간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 너 뚱뚱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거 살 뺀 건데 근데 앞으로 더 뺄 거야. 라고 내가 반사적으로 니는 예를 들어서 뚱뚱한데 니는 더 뚱뚱하잖아. 어디서 내한테 그런 말 해?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러면 이게 내가 건강 생각해서 뺀 거잖아. 근데 이게 탄력 받아가지고 지금 엄청 더 많이 더 뺄 거야. 그래서 나 리즈 시절 갱신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는 어떤 의도로 나에게 왜 그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했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내가 창조해냄으로써 공간에 서서 창조해냄으로써 어떻게 한다요? 그에게 그도 공간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맞아.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엄청 뺀 거고 이게 탄력 받아가지고 뭐 요즘은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 너도 한번 해봐. 라고 반사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창조해냈을 때 공간에서 창조해냈을 때 그는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웃기고 있네.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그래 나도 해야 되는데 란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을까요? 뭐 웃기고 있네. 니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렇지만 맞아. 우리 나이 때는 정말 다이어트가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 니 너무 잘하고 있네.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쵸?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창조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의 설계,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당신 스스로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엄마가 바라는 딸은 이런 모습이지. 남편이 바라는 와이프는 이런 모습이지. 우리 아이들은 현모양처럼 원할 거야. 남편은 현모양처럼 원할 거야. 뭐 이런 이 세상의 기준, 타인의 기준, 누군가가 나에게 뭐 얘기해줬던 많은 것에 의해서 내가 그 첫 번째 창조를 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창조가 내 주도성이 들어갔을 때는 기꺼이 그 시간을 쓰는 그 행동을 하고 그 시간을 쓰고 어려운 일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게 타인에 의해서 창조를 해낸 사람들은 항상 견디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된다. 이게 불행한 거죠. 결과가 뭐 서프라이즈 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존재감을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타인의 말에 의해서 첫 번째 창조를 하잖아요.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원해지죠.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 정도밖에 관심을 안 가지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섭섭해지고 서운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분이 주도적인가 주도적이지 않은가를 딱 한 단어로 저는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뭐 100%는 아니겠죠. 어떤 분이 상담을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섭섭해요. 섭섭해요. 스폰서님 섭섭해요. 섭섭할 수 있죠. 어, 저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제가 뭔가 신경을 못 써드리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서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건 확실해요. 이분이 아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진 않구나. 자기 게 아닌 거죠. 자기 게 아니니까 섭섭한 게 생기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왜? 어, 나는 이 사람과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고, 뭐, 또 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았고, 좋을 거, 이래가지고, 자기의 주도성이 아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사업이 시작되신 분은 스폰서님이나 혹은 파트너분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 자기 일인 사람은 섭섭한 게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적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딴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한테 섭섭한 게 없어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역전을 했을까요? 저희 직스폰서님을. SP, SP. 그리고 PT 됐을 때는 그 위에 스폰서님도 역전했어요. 제가 파운더스 PT 됐을 때 그 위에 스폰서님 역전했고, 제가 사파이어 갔을 때는요, 다 역전했어요. 제가 사파이어 제일 먼저 갔기 때문에. 다 역전했어요. 그쵸?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그냥, 그죠? 섭섭한 상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섭섭한 초기에는 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줄더라고요. 근데 초기에는 제가 정말 주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을 수 있지? 뭐 어떻게 미팅이 있는데 나를 챙기지 않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는 이 일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엄청 주도성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에게 생긴 것은 주도성을 높이는 게 같이 비례가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뒤로 갈수록 섭섭함이 1도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내 심리 변화를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누군가 되게 섭섭해가지고 막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리더님들 중에도 뭐 어떤 일에 어떤 부분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물론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왜 생겼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 일에 섭섭하지? 이렇게 한번 어, 그죠?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시는 왜냐면 여러분에게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창조물을 하는데 그게 나에 의해서 나의 주도성에 의해서인지 타인에 의해서인지 한번 꼭 셀프 체크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